북미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남북 경협주 위주로 후폭풍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후에서는요,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조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영근 기자,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시계열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빅딜이냐 스몰딜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 간 합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 이목이 쏠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 두 정상 간 합의가 이제 이른바 노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나면서 이제 뭐 시장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뭐 지난주 금요일 장 막판에 이제 합의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막판 30분 동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뭐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른바 하노이 노딜을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치는 두 가지 축이었는데 한 가지 축이 좀 불안하게 되자 이제 시장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1, 2월 달 동안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뭐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한 축이 좀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제 시장도 불안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전망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버텨도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테니까요. 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 두 정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대북 관계, 남북 경협 이벤트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투자할 수 있을 만하다. 이런 판단도 나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서로 원하는 바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대화했고 그리고 또 대화 의지, 추가적인 대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이벤트의 완전한 소멸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이런 것보다는 비핵화 방식과 형태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제재와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이제 뭐 비핵화 로드맵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게 이번 합의를 통해서 좀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북미 간 대화에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비핵화 방식인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시장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비핵화 방식과 형태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비핵화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대체 투자처를 찾을 것이다 네. 이런 설명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대안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전술적인 유용성 측면에서는 그간 대북 이슈와 무관한 행보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 업종에 투자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남북 경협주 주가가 뒷걸음질 치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제 뭐 다른 이벤트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뭐 어제부터 시작됐죠. 이제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주목해서 이제 뭐 양회를 기점으로 중국이 경제 부양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화학, 증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작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받아왔었던 그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일단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다만 주가 바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우선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가가. 그 정도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 이견을 보인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은 아니더라도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기 전으로 주가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한 증권사 연구원은 경협주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향적인 입장이 선회와 또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이제 뭐 경협주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는 하단을 이보다 높게 보는 쪽도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현 시점에선 추격 매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벤트보다는 북미 간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북미 간 대화가 원점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고 계속 대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한 합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계속 잘 될 거긴 하나 그 가운데 감정의 골이 어디까지 깊어질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북 관련주로 꼽혔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굉장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하신 대로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종목별로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종목들이 남북경협주 또 대북 관련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외국인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주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알려진 이후에도 일부 경협주에서는 외국인의 대거 수급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는 투자지수로 급락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96억 원을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네. 이게 뭐 지난해 12월 4일 이후에 최대 폭인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대제철과 대아TI 그리고 좋은 사람들 등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외국인 수급만 봐서는 안 되고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조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